의령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교사는 26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김해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 임금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8일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통영굴이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싱싱한 햇굴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의령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13일 의령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 교사가 5학년 학생 10여 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학부모가 17일 학교를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A 교사와 면담을 요구하자 이 교사는 5학년 교실로 가 또다시 폭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지난 24일 5학년 학생 전원은 등교를 거부했고 학부모들도 학교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 의령교육지원청은 26일 A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지자체와 연계해 피해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남경찰청은 또 다른 피해 상황과 함께 정서적 학대 혐의 여부에 대해 아동학대 전담 수사팀이 해당 교사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해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8일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파업을 하게 되면 읍면동 지역을 다니는 버스 노선이 일부 막히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지역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김해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4일부터 사측과 4차례에 걸쳐 교섭을 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쟁점은 역시 임금. 노조는 월 평균 임금 29만 원 인상을 비롯해 정비사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제때 단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고 지급이 되더라도 100% 일상을 할 수 있게끔 지급된 적 없이 10%씩, 30%씩, 50%씩 나눠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근무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코로나19와 유류값 급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며 김해시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해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파업에 들어가면 김해 시내버스 4개 회사 중 3곳의 버스 140대가 멈춥니다. 특히 읍면동을 오가는 버스가 대거 포함된 만큼 장이와 진영, 상동과 생림 지역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김해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교와 공공기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교통대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파업 기간 동안은 저희들 가용할 수 있는 또 시청 버스나 또 교회 버스도 2대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하고 또 불편한 거는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또 사측이나 우리 또 노조청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하지만 김해 지역 버스 수송 부담률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파업이 이뤄지면 부족한 전세버스로 인해 교통대란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26일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박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발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선관위 자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박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자메시지에 허위 사실을 게재해 발송한 혐의로 경남도 교육감 선거운동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품 분석 작업에 들어갔으며 박 교육감과의 연관성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지금쯤 생각나는 음식 바로 굴인데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통영굴이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올해 태풍 피해와 산소 부족 물덩어리인 빈산소 수계에 피해가 없어 작황도 좋다고 하는데요. 싱싱한 핵굴 수확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통영 앞바다의 굴 양식장입니다. 부표에 달린 밧줄을 끌어올리자 굴 다발이 줄줄이 따라 올라옵니다. 세척된 굴은 커다란 망에 쌓이고 어선이는 만선이 됩니다. 2회 정도 그 꿀이 대사가 좀 많고 죽고 이래가지고 올해도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일조량이 좋고 수온도 괜찮아가지고 아무래도 올해 작황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식장에서 잡아 올린 굴이 작업장인 박신장으로 옮겨지고 작업대에는 굴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작업자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살을 발라내면 어느새 바구니 가득 굴이 담깁니다. 통통하고 하얀 속살로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통영굴은 제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아 어민들의 속을 태웠던 통영굴은 올해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맹이도 크고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도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2마리 토끼를 잡아낸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경매에서는 90톤, 9,000박스 정도의 굴이 나왔는데 10kg 기준 82,000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하늘이 주신 최고의 식품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모든 이 영양분을 보더라도 영양가를 보나 어느 면을 보더라도 겨울에 식품치고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님들이 잘 알아가지고 선택해 주신다면은 금년에 꿀에 또 판매도 그런 대로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해안에서 연간 생산되는 굴은 한 해 5만 톤. 통영굴은 내년 6월까지 생산돼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5명 중 1명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대부분 치매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 치료를 받곤 하는데요. 최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농업이 경도 인지장애 노인의 기억력과 인지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머니들이 텃밭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식물 가꾸기가 한창인 어르신은 모두 경도 인지장애로 치매는 아니지만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텃밭 가꾸기는 농업 활동으로 치매와 우울증 등을 예방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중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농장을 찾아와 텃밭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꽃도 있고 또 선생님도 있어서 즐겁게 가르쳐주고 그래 좋아요. 다시 이제 어린애 되는 기분으로. 그동안 텃밭에 무슨 작물을 심었는지 떠올려 보기도 하고 아지, 무시, 대차, 배추, 호박. 호두를 손으로 만지며 감각을 키워보기도 하는 어르신들. 기억력과 인지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입니다. 인지 활동이나 그리고 옛날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회상 작업 그리고 현실 진압력 같은 거. 오늘이 날짜가 며칠이고 오른쪽 왼쪽. 단순히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료받는 수준이 아니라 농장을 거닐며 치유하고 있는 건데 그 효과도 증명됐습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유농업에 참여한 노인의 인지 기능과 기억력은 각각 20% 수준 올랐는데 여기에 장소 인지력은 35% 정도 향상되고 우울감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현재 진주와 사천, 통영 3곳에서 운영 중인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전국 10개 치유농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치유농업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치유농장을 활용한 창업, 사업화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금이라든지 각종 컨설팅 같은 지원을. 청소년의 폭력성을 완화하거나 만성 질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돼 왔던 치유농업. 이제는 노인 치매와 우울증 예방 효과도 확인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박원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5일 기업과 관광 투자 유치를 위한 대규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광화문에 위치한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내외 여행사와 건설사, 호텔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광 투자 유치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사천과 거제에 각각 관광 호텔을 건립하고 김해에 아쿠아리움 등을 짓는 6,610억 원 규모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이날 마산 출신 강재규 영화감독을 경상남도 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27년도에 남부 내륙철도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가덕신공항이 2030년도 완공이 되고 진해신항, 부산신항이 이제 저는 우리 경남의 관광이 활짝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보다 앞서 오전에는 1조 5천억 원의 성과를 거둔 투자 유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경남도는 해상 풍력 발전 구조물 전문 기업인 삼강 M&T 등 9개 기업과 1조 5,703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한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희망 2022 이웃사랑 유공자 포상식이 26일 오후 창원 호텔 인터내셔널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경남개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 경남지사 등 12곳의 민간단체와 4명이 경남도지사 표창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20여 곳의 민간단체는 공동모금회장 표창을, 통영시 등 도내 6개 지자체가 최우수 시군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계속된 코로나 여파로 지역 경기가 어려웠지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들을 위한 민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역대급 민생 위기라면서 서민 울리는 은행의 고금리 이자 장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남도에 도민들의 금융 채무 상담을 확대 지원하는 등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전했습니다. LG헬로비전 경남 가야방송의 2022년 3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25일 경남방송에서 진행됐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지난 9월 발생했던 태풍 흰남노와 난마돌 재난방송에 대해 변화를 시도하고 다양한 지역 상황을 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방송의 역할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뉴스 보도와 함께 전문가들의 포럼과 강연 등 현장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는 교육과 문화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회의에서 다양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거점 통합 돌봄센터인 늘봄 2호점이 지난 26일 창원 상남초등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늘봄 2호 상남은 가까이 있는 10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돌봄 서비스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문을 연 늘봄 1호 명서초는 2021년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